한국사진가론 105 이혜선 편 시작합니다. 이혜선은 1905년 3월 19일 종로구 가회동에서 태어납니다. 그가 구왕실 종친이라는 배경 때문에 별 도움도 없었는데도 한국사진에 꼬리표처럼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의 이력이라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기에 사진과는 전혀 무관하지만 저 또한 이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혜선은 고종황제가 육촌 당숙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세자 6대손이고 또 그가 11살 때 을사능약에 자결한 충정국 민영환의 딸 민계식과 결혼했기에 민영환의 사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황과 종친이기에 이혜선의 할아버지, 아버지, 자신까지 하사받은 남양주 도곡리 안골에 묻혔습니다. 덕소 도곡리가 이혜선 가문의 땅이었던 것이죠. 구왕실 종친들이 엄격한 군주제 삶을 살았고 특히나 호적 가문의 장남인 이혜선이 문중이를 나몰라라 하고 그림을 배우겠다며 1922년 일본 유학을 간 것은 이혜선의 강단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이혜선은 동경미술학교 서양학과에 입학하여 근 8년을 그림에 정진한 후 1930년에 귀국합니다. 105라는 호를 동경미술학교 졸업 무렵에 짓는데 하얀 까마귀가 흑백을 뜻했다고 합니다. 이혜선이 사진을 접한 것은 동경미술학교 시절 사생을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때 사진을 처음 알게 된 것이죠. 1930년에 귀국해서도 오로지 그림이었습니다. 서화협회에 가입하고 화가로서 유화에 전념합니다. 그런 그에게 사진이 다가온 것은 1932년경 이황가박물관 고미술품 관리위원이 되고 또 1934년 덕수궁 석조전에 신설된 이황가 덕수궁미술관 운영위원이 되면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미술품을 관장하면서 비로소 사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죠. 뒤에 사진에도 나오지만 이혜선은 사진술을 배우기 위해 수소문하던 중 1936년 경성 아마추어 사진가구락부 결성 소식을 듣습니다. 이렇듯 운 좋게 창단 발기인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영원한 사진의 동지이자 절친이 되는 일본 유학파 출신의 현일영을 만나게 됩니다. 조선 최초의 사진단체 경성 아마추어 사진가구락부에는 식민지 시대의 사진을 이끌 박영진, 현일영, 이태웅, 김정래, 박피로, 이혜선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보신 이혜선의 사진들은 50~60년대 찍은 사진들이지만 아마추어로 활동한 30~40년대 사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6.25 때 신변 안전을 위해서 사진을 몽땅 불태워버려 6.25 이전의 사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시기 그가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시절 이혜선의 사진이 다른 작가들과 어떻게 달랐을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궁궐, 성, 성곽 등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 기록을 통해서 밝혀지듯이 이혜선은 왕실에 관한 것, 재래에 관한 것, 궁궐 및 문화재에 대한 탁월한 전문가 수준이었죠. 지금 우리 앞을 지나가는 사진들은 대안의 풍속입니다. 5, 60년대까지 풍경과 풍속은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선 왕조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뀌고 황실 의복과 군대의 복장이 바뀌었을 뿐 조선과 대한의 풍경과 풍속 또한 별반 변하기 없습니다. 그런데 이혜선은 그것들 앞에서 미세하고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린 사진가였습니다. 이혜선의 사진이 그 시절 다른 사람들의 사진과 달랐던 점은 바로 그런 지점들이고 또한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조 풍경과 제국 풍경을 같이 본 사람,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등장했는지 볼 수 있었던 사람, 그렇게 그는 왕조의 거리이면서 제국의 거리에 섰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성곽 사진 50년대 수원 화성입니다. 이혜선의 대표작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 사진 제가 좋아하는 이혜선의 수원 화성입니다. 애잔한 시간의 역사가 성곽을 타고 흘러갑니다. 지금부터 보실 사진들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1930년 동경미술학교 때 그린 자화상입니다. 그 시기에 그린 누드와 정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혜선의 예술 철학을 만들고 이것들이 그의 사진 작품을 탄생시키고 이것들이 그의 예술론과 조형론을 굳건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해방 이후 이해선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 한국 사진의 중심 인물이 된 것은 구황실 종친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동경미술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5, 60년대 한국 사진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대다수가 영업사진가이거나 취미 아마추어 사진가였기 때문에 미술 전공자에 대한 콤플렉스가 상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주도 권위의 미술 공모전, 국전이 큰 위세를 떨쳤기에 이해선이 동경미술학교 출신일 뿐만 아니라 국전에 입선하고 동문들이 화단의 중심이었기에 그의 명성과 입지는 처음부터 탄탄했습니다. 특히나 예술론과 조형론에 그를 상대할 사람이 없어서 사진 품평과 공모전 심사에 이해선의 존재감은 대단했습니다. (1945년) 이해선은 전국의 사진가들을 규합하여 조선사진예술연구회를 창립합니다. 이런 능력 또한 미술을 전공했다는 프리미엄과 박식하고 논리정연한 언변, 여기에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구황실 후손이라는 그의 이력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해선이 한평생 사진의 길에서 심혈을 기울인 것은 교육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의 지론 중 첫 번째는 예술론이고 두 번째는 조형론이었습니다. 사진예술을 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해선이 어떤 인물인지 잘 보여주는 1957년 1월호 사진문화 인터뷰가 있습니다. 최고 사진가라는 이문식 앞에서 그가 이리 말합니다. 오래전부터 사진 신인들에게 나는 4가지 의식을 주입해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양, 인격, 덕망을 쌓은 인간이 되어야 하고, 둘째는 예술이란 게 뭐냐 하는 걸 알아야 하고, 셋째는 사진예술이란 게 뭐냐 하는 걸 연구해야 하고, 넷째는 그때 가서 비로소 작품이라던가 창작의식, 사진의 기교, 기술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고요. (1974년에) 이해선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진계 인정 향토 50경을 전시합니다. 이때 작품으로 1980년 사진집을 출간하는데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작품 제작에 있어서 나는 조형 일반의 문법을 따랐을 뿐입니다. 사진예술이란 사실적인 표현이어야 하되 그것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의 감성적 해석으로 재창조함으로써 예술적인 승화를 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저의 오랜 신조의 결과물로 여깁니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의 글을 읽었을 때 맨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제게는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의 예술 멘토 사다키치 하트만이었습니다. 1905년 그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술로서의 사진과 사진으로서의 예술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기치 않은 질문에 스티글리츠가 대답을 못했는데 사다키치 하트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진이 예술일 수 있지만 모든 예술 사진이 곧 사진 예술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사진으로서의 예술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하고 또 교본이 따라야 합니다. 누구나 찍어도 예술 사진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진 예술이라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술 사진과 사진 예술은 전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사다키치 하트만에서 발언한 이 물음은 스티글리츠에게서 사진예술의 원칙으로, 그리고 1964년에 존 사코우스키와 1980년에 스티븐 쇼어에 의해서 사진의 조형 문법, 즉 사진예술의 캐논으로 자리 잡습니다. 핵심적인 사진의 조형 문법을 살펴보면 첫째가 대상으로서 사물 그 자체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둘째가 구성으로서 형태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셋째가 초점으로서 삶의 세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넷째가 시공간으로서 뷰 포인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캐논을 갖췄을 때 비로소 사진 예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예선을 한국 사진 예술의 시작이라고 말한 것은 예술 사진을 처음 찍었다는 말이 아니라 사진 예술의 교리, 즉 사진 예술의 캐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진평론가로서 50, 60년대 이 예선보다 더 빨리 사진 예술론과 사진 조형론을 개진한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 땅의 예술 사진의 시작은 무어 정해창일지는 몰라도 사진 예술을 시작한 사람은 백오 이해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1957년 사진문화 이해선의 인터뷰로 돌아갑니다. 그는 사진예술의 발전 단계를 첫 번째는 인문학, 두 번째는 예술 일반, 세 번째는 사진예술로 구분합니다. 또 사진예술의 발전 단계도 기술, 기교, 개념의식으로 구분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회화의 예술성과 회화의 조형성에서 온 것입니다. 모든 시각예술과 모든 조형예술에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선 선생은 5.16 군사정권에 의해서 해체된 조선사진예술연구회를 1964년 대한사진예술가협회로 개명하고 새 출발합니다. 대한사협이 오늘날까지도 명맥을 이어온 것은 이해선 선생의 의지의 소산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마주했던 사진판의 온갖 헤게모니들, 비난 음해의 모략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건 역시도 자신의 예술 철학과 자신이 가는 사진 예술의 길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한 자존심이고 대단한 고집과 뚝심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사진이 제가 주목하는 이해선의 작품들입니다. 이 사진, 그리고 이 사진, 정말 대단한 조형성입니다.
지금 이 사진도 이해선만이 가능한 조형성으로 보입니다. 이에서는 생전에 단 한 차례 전시, 단 한 권의 사진집을 남겼습니다. 특히 사진집 인쇄가 너무 떨어져서 과연 전시 때는 어땠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이에서는 빛과 그림자에 민감한 흑백주의자였습니다. 컬러 사진을 찍어본 적 없는 고집스런 흑백주의자였죠. 그가 흑백을 추구한 까닭은 분명했습니다. 그림에서는 불가능한 오로지 사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었고, 흑백이야말로 찹스런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는 관념의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에서는 사진의 날짜와 장소, 캡션을 멀리했습니다. 그것마저도 감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진평론가들, 사진사가들은 애를 먹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을 알아야 파악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앞을 지나가는 사진들, 시간과 장소를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사진 오른쪽이 현일령, 가운데가 서순삼입니다. 지금 사진들은 현대성이 강한 작품들입니다. 문명과 삶, 인식의 경계선이 분명한 사진들이죠.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모던의 눈물이 떠오릅니다. 전세버스를 타고 출사 나온 사진가들입니다. (50년대) 후반이나 (60년대) 초반으로 추정된 이화여고 암실입니다. 현일령 사진가입니다. 끝으로 이해선의 시간의 초상 보시겠습니다. 대한사협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사진가론 105 이해선 편이었습니다.